참 어렵고 참는 것도 힘든데 근데 결국은 화를 냈어. 그러고 난 많은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시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모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 기술 첫 번째 편입니다. 마음 기술.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화나게 하는 일들 너무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화를 내버리면 네. 사실은 속이 시원한데 별로 안 시원합니다. 아, 그래요? 시원한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렇죠. 시원합니다. 아주 일시적인 어떤 그런 일시적으로는 막 그렇죠. 뿜어져 나오니까 네네네.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네. 부모는 최소한 그래도 어른인데 어린 아이한테 화를 내면 되느냐 이런 또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막 끌어오르지만 참다가 빵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결말을 보면 부모가 화를 냅니다. 아이 표정 속에 그 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주눅이 든 아이를 보면서 화가 난 것도 참 어렵고 참는 것도 힘든데 근데 결국은 화를 냈어. 그러고 난 많은 부모님들이 자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모인가? 참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부모다움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또 나는 부모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부모님들에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모는 훌륭할 수밖에 없다. 왜?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그렇죠. 탄생하게 한 것만으로도 그렇죠. 훌륭하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그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부모도 부모 역할 이전에 자기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있고요. 네. 화를 참기 위해서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면 일단 아이한테는 화를 내지 않고 어디 가서 화를 푼다. 또 요즘은 이제 또 화가 나면 식욕이 또 이렇게 먹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것은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삶의 지혜가 이렇게 응축된 애니어그램인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근데 실제로 보면 선택하는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MBTI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있죠. 그렇죠. 뭐 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주로 의학 쪽에 응용되지만 사상 체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략 저도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애니어그램이 조금 다른 이론 체계에 비해서는 복잡함이 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정말 삶의 지혜로서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애니어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걸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선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윤 선생님한테 애니어그램 제대로 한번 자기 기술로, 마음 기술로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고요. 네. 중3 아들을 둔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네. 자신을 만나고 또 자기 긍정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산다면 재미없지. 타타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리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사람들을 다중지능 검사를 해봤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점지능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잘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 지능이 높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성찰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 만큼 사랑하게 되나니 보이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나를 아는 만큼 내가 보이고요. 내가 보인 만큼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나를 보는 게 전과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기 긍정 기술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자를 위한 준비물이 있어요.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 나침반이 나침반. 필요하죠. 우리가 가는 여행은 이 세상에 대한 여행이 아니라 내 마음, 나에 대한 여행이기 때문에 이런 애니어그램이라는 지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9개의 점이 있는 그림을 의미하고요. 9개의 성격 유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성격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타고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성격들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는 잘 쓰지 못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성격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애니어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드러나는 특징보다는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두려움이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예요. 성격에 대한 빙상 모형을 보면 드러나는 부분이 특징이에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아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면 그 속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감정, 좀 중심이 되는 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두려움은 하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이 두려움이 3가지로 분화가 되고 또 9가지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만나는 것이 애니어그램으로 자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격은 내가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욕구, 감정, 사고, 행동, 자아상의 체계다. 자동 반응 시스템이다. 성격의 특징은 이러한 욕구, 감정, 사고, 행동, 자아상의 체계인데 자동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있죠. 세 번째 읽어볼게요.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누리자. 내가 어떤 것에 자동 반응하고 있는지를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한 내 삶의 경험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게 바로 애니어그램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어떤 말할 때 그 패턴이 있는데요. 네. 그 패턴이 이 자동 반응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자신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설문지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는 게 있고요. 또는 계속해서 정보를 들으면서 명상하고 성찰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애니어그램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카드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자신을 찾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카드를 이렇게 드릴게요. 내 안에 9가지가 다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보시면 핵심이 되는 기본 성격을 찾는 거예요. 내용을 읽고 자신과 가까운 그 3장을 고릅니다. 3장이요? 네, 나머지는 내려놓고 3장을 고르는데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특징이고 또 20대 때 두드러졌던 것을 고르는 게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20대 이후에는 자기 기본 성격 외에 다른 성격들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회생활을 하던 가정생활을 하던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기본을 찾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네. 그리고 두려움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 기본을 찾기가 쉬워요. 3장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 저랑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가장 비슷한 거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고르셨는데 네. 몇 번 고르셨나요? 네, 1번, 6번, 9번. 1번, 6번, 9번을 고르셨는데 네. 그러면 9번을 고른 이유 9번은 평화주의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마음의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평화. 그 말에 네. 딱 꽂혔어요. 네. 뭐 좋습니다. 이건 나네. 이렇게 네. 했고요.
1번. 네, 1번은 완벽주의자. 이것도 완벽이라는 단어 때문에. 꽂혔어요. 그쵸? 네. 좀 제가 완벽하고 싶진 않은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서 네. 선택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6번. 충성과는 좀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좀 아리송하지만 여기 원하는 것에 안전하고 싶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에 꽂혔어요. 전 좀 안전한 상황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에서 3장을 골랐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9번하고 1번은 꽂히긴 했지만 좀 드러나는 부분, 요즘 그런 부분이라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원하는 것에서 안전하고 싶다, 알고 싶어야 한다를 이야기한 것은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 3장 중에 한 장을 내려놓을게요. 3장 다 비슷하지만 이게 다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좀 덜 비슷하다. 1번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 9번하고 6번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유형이 두려워하는 것은 힘의 충돌, 네. 갈등, 네. 평화가 깨지는 게 두려워요. 네. 그래서 갈등 없이 편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노를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이 9번의 주요 감정이에요. 다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분노를 누르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9번입니다. 6번의 경우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것,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가지고 당황스러워지는 것, 위험해지는 것. 네. 그래서 욕구가 안전하고 싶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요 감정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걱정,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나의 좀 본질적인 성격에 해당이 되는가. 20대 때 주로 드러났던 성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좀 더 핵심이 되는. 저는 6번 선택할게요. 네, 그 이유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네, 되게 안심이 되고 제 마음이 좀 착 깔아앉는다고 할까? 이완되는 이완되고 그런 느낌? 안정되고 네, 네, 편안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이 몸의 반응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선택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은 그렇지 하고 머리로 반응이 오고요. 네.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다면 몸에서부터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이 있어요. 네. 평화, 완벽, 안전. 안전. 네, 안전에서 이런 반응이 온다면 이것이 내 기질일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욕구를 갖고 있죠. 안전하고 싶은 마음, 또 안전이 알아야지 안전해. 네, 맞아요. 알지 못하면 불안해. 네, 두렵고 불안해요. 스스로도 불안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별명이 충성가예요. 헌신가라는 별명도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든 친구든 사회적인 공동체든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니어 6유형 충성가고. 미어캣 어때요? 미어캣?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고 혼자만 봐요? 같이 봐요? 같이 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같이 보면서 문제에 대책을 세운다.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나의 성격이랑 많이 비슷하다 하는 거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단점은 의심이 많고 두려워한다. 보면 이 장점 3가지 다 해당되죠. 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사력 있고 믿을만해요. 친구나 공동체에 충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드러나는 장점이지만 이 장점의 속에 있는 감정은 걱정과 불안.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안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충실하고 사려 깊은 거예요. 자, 단점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신경질적이다, 권위에 집착하고 방어적이다, 의심이 많고 두려워한다. 아마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가능하면 신경질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두려움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지면 신경이 곤두서서 네.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여. 이게 또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는 저 잘못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떤가요? 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불안. 그 불안은 어디서 온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알지 못함에.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성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았잖아요, 6번이요. 네. 그러면 양쪽에 있는 게 날개예요. 5번 날개와 7번 날개가 있는데 나중에 카드를 한번 보시면 5번과 7번 중에 더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6번에 7번 날개를 씁니다. 6W7. 그럼 6번에 5번 날개를 씁니다. 6W5라고 해서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럼 또 성격이 약간 달라요. 6번이지만 7번 날개를 쓰는 6번은 좀 더 긍정적이고 밝아요.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도전을 하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요. 기본은 불안하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날개를 쓰면 좀 더 사려 깊고 좀 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양쪽 날개를 다 쓰게 되면 긍정적 사고와 객관적 사고를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6번이 통합의 방향이 9번인데 6번이 안정될 때 9번과 같은 평화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아까 9번을 고른 이유가 요즘에 좀 평화로움을 느낄 때 그럴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 코칭하는 거 잘 보셨나요?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에서 골라서 또 그것의 내용을 살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나 자신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영상을 누르시면 애니어그램 카드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기술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빅 아이디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그래도 뭔가 언어로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격은 내가 아니라 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결국 그 방식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기 때문에 살아가게도 하고 네. 때로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자, 결국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우리가 뭐 의식 무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로서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눈앞에 보이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아이한테 화를 쏟아내겠죠. 그러면 그 화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담긴 게 결국 애니어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는 부모이긴 한 인간으로서 뭔가 타고난 면이 있죠. 네.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진 고유한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성격이 유발하는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렇죠. 정말 많은 위기 상황이 볼 수가 발생하는 것 있어요.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다움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파악해서 결국 부모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쪽으로 발전 승화시켜 나가면 제가 볼 적에는 누구나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빅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작은 것부터 네. 실천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스몰 액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그건 타고난 거예요. 네.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구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자, 받아들였으면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 감정, 생각을 알아차려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불안을 느낄 때 도리어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객관적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불안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자동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좋은 건 뭐냐?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내가 지금 서운하고 슬프고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아, 내가 불안하구나를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심리학에 보면 마음 챙김이라는 게 네. 예, 미국에서 되게 유행인데 네. 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시적 감정에 빠져들어서 네.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결국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네. 감정이 내 삶을 네. 휘두르는. 내가 말을 탔는데 네. 말을 타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말이 그냥 가고 싶은데 날뛰는 것과 같은 네. 네.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고 알아차렸으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직접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지도를 펼쳐보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그 지도 하나 있다면 어떡하지 이럴 때 에이, 가던 대로 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의 부모님들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역할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놓치지 않는다. 네. 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과도기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다가 그걸 내가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죠. 그 연습을 통해서 아, 내 자신이 이해가 되고 조절이 가능하다. 이 수준까지 가면 사실 부모 역할은 너무나 쉬워지는. 좀 더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카드를 PDF 파일로 올려줄 거니까 네. 출력해서 성격을 확인하는 데도 쓰시고요. 이거를 냉장고에다 붙여주세요. 자기 거하고 남편 거하고 자식 거하고 붙여두면 냉장고 열 때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남편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 윗칸에 꼭 눈높이에. 네, 붙여놓고 꼭 첫 번째 마음 기술, 자기 긍정의 기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